자, 11.3 대책 뭐 지나간 얘기지만 11.3 대책이 지금 뭐 시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11.3 대책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이제 거의 한 뭐 2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 한참 과열이 되다가 이제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굉장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11.3 대책 하나만 본다면 청약 시장이 조정이 되고 다른 지역들은 뭐 풍선 효과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대외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뭐 탄핵이라든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당선, 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사실 11.3 대책의 영향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뒤로 물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불안 심리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휘청이고 있습니다. 11.3 대책 내용을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서울은 뭐 25개 구 모두 해당 사항이 되고요. 경기도 과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는 동탄 2신도시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등 5개 구와 세종시가 민간 공공택지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청약 조정 대상이라고 이제 새로운 규제가 생겼는데요. 전매 제한이 1년이나 또는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제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1에서 5년간 재당첨 금지도 제한이 됩니다. 한마디로 청약 시장,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이제 주도를 하는 부분은 청약 시장과 재건축 시장인데요. 투기 과열 지구라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규제를 이제 묵게를 되면 청약 시장과 재건축 시장이 모두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우리나라 안 그래도 안 좋은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청약 조정 제도라는 조정 지구라는 새로운 규제 대책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약 시장만 잡고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제 다음 대책을 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미입니다. 11.3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려워진다, 청약 시장은 뭐 어려워진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뭐 맞는 말입니다. 청약 시장 뭐 분양권 전매 제한 걸리고요.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면 그 청약 투자 수요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현상에는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나친 과열이 될 때 약간 좀 잡아주는 효과.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14년 하반기, 2015년 올해, 2016년까지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 입주 물량을 보게 된다면 이제 18년, 19년 입주 물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다행이라면 11.3 대책으로 이제 청약 분양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도 분양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내년 2017년 분양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최근 일부에서 우려하는 입주 물량 증가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단의 그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너무 그 정책 하나만 보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 과열이 된다면 추가 대책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도 지금 이제 11.3 대책, 물론 이제 그 하나금융투자우리 최상욱 연구원 같은 분은 이제 이런 대책, 11.3 대책들이 공급량이나 부동산을 잡으려고 낸 대책들이 아니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그 청약을 조정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고 그 반증이 지금 그 아까 우리 김만 대표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조정지역 37군데에서는 뭐 재당첨 5년 내 금지 뭐 여러 가지 한 3가지 큰 틀이 있는데 이번에 청약 냈다가 당첨된 분들 중에서 그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분들이 나올 걸 대비해서 예비 수요로 넣은 분들은 문전성시를 여전히 이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존의 내 집, 특히 이 트렌드가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네. 그런 수요는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또 가구수 분화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도 이 뭐 무조건 비관으로 가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원체 지금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심하다 보니까 다 묻히는 것 같습니다. 다 걱정거리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신 11.3 대책에는 저게 안 들어갔죠.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나 LTV DTI가 안 들어갔어요. 그걸 다 이제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혹시 뭐 규제 관련된 얘기를 뭐 나오면은 이거 말도 안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계속 과열이 된다면 뭐 당연히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란 게 과열이 되면 규제가 나오고요. 냉각이 되면 규제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있고요. 탄핵도 있고요. 뭐 그 이전에는 영국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있고 뭐 최근에 11.3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조정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뭐 추가 규제가 나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고요.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경제, 내수 경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만 만약 과열이 된다면 정부에서 준비하는 카드가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구가 있습니다. 2차, 3차로 준비를 하다가 현재는 가능성이 낮아졌는데요. 2차 대책으로 준비가 되었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청약시장뿐만 아니라 재건축 시장,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대책으로서 좀 강력한 대책이고요. 투기지구라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 잡히면 이제 투기지구가 발표되게 되는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지정권자가 되고요. 그 주택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투기지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심이 되고 소득세법입니다. 그래서 세법이에요. 그래서 DTI, LTV 대출 규제 뭐 이런 금융 규제 위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구가 다 나오게 된다면 청약시장, 재건축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까지 묶이게 되면서 굉장히 무거운 강력한 대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잠시 이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06년에 그 부동산 광풍을 잡았던 게 다 못 잡았었어요. 그 마지막에 투기지구 나오면서 금융 규제가 LTV, DTI 규제가 들어가면서 잡혔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럴 시장은 형성 안 될 것 같고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데 뭐 그런 광풍이 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